중국은 1992년 한국과 수교 관계를 맺으면서 금싸라기 땅 명동에 있던 자유중국 대사관을 차지했습니다. 하나의 중국을 주장한 중국 정부는 당시 한국에 있던 자유중국의 자산이 모두 자국에 귀속된 거로 봤던 거죠. 그렇다면 중국 공산당 집권 이전 중국이 갖고 있던 부채도 당연히 현재의 중국 정부에 귀속되는 게 맞겠죠. 중국이 미국 채권자들에게 수조 달러에 이르는 빚을 갚지 않고 있다고 미 의회 전문 매체 더힐이 4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집권한 1949년 이전에 중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대해 중국 정부가 상환 의무가 있으나 갚지 않으면서 기술적으로 디폴트 상태라는 주장인데요. 앤드류 헤일 미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더힐에 실은 기고문을 통해 미국은 중국이 보유한 미 채권 8,500억 달러에 대해 중화인민공화국에 이자를 지급하지만 중국은 미국 채권 보유자에게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역대 미 정부들이 대중관계가 파탄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를 회피해왔다며 미중 관계가 악화해 중국이 미국과 서방에 최대 안보 위협을 제기하는 적대국이 된 마당에 당국자들이 이 문제를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949년 이전 중화민국 정부는 근본위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했습니다. 세금으로 갚겠다고 약속한 채권인데요. 현재 중화인민공화국이 명백히 이 채권의 상환 의무를 진다는 겁니다. 중일전쟁 중이던 1938년 ROC는 국채를 갚지 못해 디폴트에 빠졌습니다. ROC 정부는 공산당에 패배해 대만으로 도주했죠. 이후 PRC가 국제적 공인을 받으면서 중국 정부를 승계했습니다. 국제법에 따르면 후임 정부인 중국 공산당이 이끄는 PRC가 부도 관한 채무 상환 의무를 집니다. 마가릿 대처 전 영국 총리는 1987년 홍콩 반환 협상 당시 중국이 영국 자본시장에 진입하려면 영국 주체가 보유한 부도 채권을 상환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고 중국이 동의했습니다. 이에 비해 미국은 영국처럼 상식적 입장을 취하지 않았습니다. 중국은 현재 부도 채권을 갚지 않고도 미국 자본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죠. 오래전에 발행된 채권이라도 효력은 유지됩니다. 국채이기 때문인데요. 독일은 2010년까지 1차 세계대전 보상금을 지불했고 영국 정부는 2015년 18세기에 발행한 채권을 상환했습니다. 앤드류 선임연구원은 수많은 미국인들이 이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미 채권자 재단이 2만여 명의 채권 보유자들의 법적 권리를 기탁받은 상태라며 이들이 보유한 채권의 가치가 1조 달러가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앤드류 선임연구원은 미국도 중국의 채권 상환을 요구해야 한다며 먼저 ABF가 보유한 중국 채권을 취득해서 중국이 보유한 8,500억 달러의 미 재무부 채권과 상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둘째로 중국이 국제금융, 통상규칙을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자본시장 투명화 규정을 준수하도록 해 독점적, 차별적, 선택적 채무 불이행을 차단하고 전임 정부의 상환 의무를 지도록 한다는 거죠. 중국이 채무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중국 국가와 개인이 미 달러 표시 채권 시장과 거래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지극히 상식적이어서 중국 정부가 미국 정부와 같은 입장이라도 실행할 것이라고 앤드류 선임위원은 밝혔습니다. 끝으로 앤드류 선임위원은 지난 20여 년 미 의회는 중국 정부가 채무 불이행을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여러 차례 채택해왔지만 역대 미 정부는 중국이 언젠가 서방의 규범과 가치를 수용할 것으로 기대해서 해결될 것이라고 믿으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미중 관계가 악화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 의회와 정부가 공동 보조를 취할 수 있는 여건이 됐다. 부도난 채권을 받아내는 일이 정당하며 또 미 납세자에게 큰 승리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